네, 그러면 이어서 174페이지 내신 만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한번 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얘는 정지 동굴방이 하시고요. 얘 동방이하고 자, 일정한 속력, 등속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힘이 얼마야? 0이죠. R자임이 0이면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지, 등속도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관성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관성의 크기를 우리는 두 글자로 질량이라고 이야기로 했잖아요. 질량은 관성의 크기예요. 힘이 가해도 운동 상태가 잘 안 변해. 그래서 관성의 크기 누가 제일 커요? C가 가장 크죠. 그리고 R자임이 얼마가 된다? 0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중력은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바닥이 받치고 있으니까 결국 힘의 합은 0인 상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자임은 0이다 라고 되면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여기였었죠. 자, 20으로 속력으로 나라고요. 질량 60인데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는데 60g이고 고쳐야겠죠. 1000g이 1kg일까? 일단 킬로그램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60은 얼마가 되죠? 0.06kg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0.06kg이 될 거고요.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곱해주면 0.12 맞나요? 아, 너무 헷갈려. 얼마가 되죠? 0. 알지 뭐래? 1.2가 되겠죠. 운동량은 얼마가 된다? MV니까 곱이 얼마? 1.2 kg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될까요? 곱해주면 1.2에서 곱해주면 3.0 kg 미터 퍼 세크라고 되겠죠. 자, 충격량은 6글자로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에서 3.0이 되는데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변화량은 얼마가 될까요? 변화량 크기만 잡겠으면 4.2 kg 미터 퍼 세크가 되고, 단위는 결국 차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4.2 뉴턴 세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고 4.2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 아마 1.8이 있을 것 같은데 1.8이 있죠. 1.8이 있는 친구들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너 방향 모르면 틀리라는 소리인 거죠. 이건 일부러 넣은 거예요, 분명. 그래서 뭐다?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항상 고려하시고요. 단위 한사는 사람 숨쉬고 있네요, 계속.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고, 자, 질량 4kg 동방이 하시고요. 정지 돼 있네요. 0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를 향해서 속도 10으로 가고 있어요. 등속 직선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하고 있는데 A가 B가 충돌하는데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힘과 시간이 되는데 얘가 충격량이 20이래요. 우리 이야기했었죠. 충돌에서 항상 무조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가 지금 B는 충격량을 근데 어느 쪽으로 받고? 오른쪽으로 받고, 얘는 충격을 어느 쪽으로 받아요? 왼쪽으로 받겠죠. 근데 얘가 20 받았대. 그러면 충격량이 20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가 될까요? 2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처음에 0이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20이 되니까 20이 되었는데, 이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질량이 2예요. 그러면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10이 될 테니까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된다? 오른쪽으로 10m/s가 되겠죠. 얘는 봅시다. 처음에 운동량 얼마였어요? 40 플러스 40이라고 할게요. 근데 운동량을 오른쪽으로 받았어요? 왼쪽으로 받았어요? 왼쪽으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운동량 변화량이 여기 있는 20 똑같다고 했죠. 20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0이 될 텐데, 역시 이거는 질량이 4가 될 거고 속도가 될 텐데,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5m/s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볼링공은 느려졌고요. 피는 볼링핀은 10으로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업.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0이었죠? 아니고요.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10이었죠? 맞고, 얘는 서로 운동 방향 반대가 아니죠? 자, 핀도 오른쪽이고
A도 공의 속도가 느려졌지만 여전히 오른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만약 정말 큰 충격이 가해졌다면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충격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8번 봅시다. 자, 날아오는 동일한 야구공 A와 B를 자 글러브 잡고 있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충돌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충격량이 어쨌든 잡았으니까 나중 속도가 0이거든요. 근데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도 1대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인데 결국 어떻게 됐다? 지금 B가 운동량이 더 컸다란 말이고요. 자, 운동량은 N과 V인데 같은 물체잖아요. 근데 이게 P가 되는데 이게 1대3이잖아요. 즉 처음 속도가 몇 대 몇이었다는 소리죠. 1대3이었다는 거죠. 얘가 만약 속도가 뭐 예를 들어 V였으면 얘는 얼마였다? 3V였다는 말이 되겠죠. 얘 B의 공이 훨씬 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식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 될 텐데 그래서 F 곱하기 T가 될 텐데 얘 면적이 지금 충격량이 면적이 난다. 충격량의 크기가 1대3이라고 돼 있어요. 1대3이라고 되는데 시간이 몇 대 몇이래요? 1대1이에요 지금. 그럼 힘은 몇 대 몇인가? 1대3을 1대2로 나눕시다. 그럼 얼마가 되죠? 1대 2분의 3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2대 3이 되겠죠. 즉 여기는 얼마가 되죠? 다른 색으로 해야지. 얘는 2대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례식 쓸 수 있겠어요. 비례식 되게 중요합니다. 1대2에 2대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1대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순으로 한 거예요. 1대 3을 1대 2로 나눠주면 2대 3이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물어보는 건 이런 거밖에 없겠죠. 자, 볼게요. 자, 충돌하는 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된다? A가 B보다 작다. A가 S만큼 되고 B가 3S가 되겠죠. 작은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속력 물어볼 줄 알았다. A가 작았죠. B가 A의 3배이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죠. 평균 힘의 크기가 몇 대 몇이었어요? 2대 3이었죠. 2가 3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B까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수평면에서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속도가 있었어요. 이거 처음 속도 0 아니에요. 자, 근데 2kg짜리 동글방이 하시고요. 0.1부터 0.3까지 힘을 받아서 두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프 보세요. X축 시간이고 Y축 속력이 되는데, 지금 속력이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요? 2에서 6 됐잖아요. 속도의 변화는 얼마가 되죠? 4가 돼요. 근데 질량이 얼마가 돼요? 질량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되죠? 2, 4, 8이 됐어요. 그럼 충격량 얼마란 소리야? 운동량 변화량이 8이니까 충격량도 8이 되는데 그 충격량은 얼마가 되는 거죠? F와 T에 대한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8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예요? 시간이 얼마 부딪히대? 0.1초부터 0.3초까지니까 힘을 받은 시간은 0.2초가 되겠죠. 그러면 힘은 이걸 나눈 값이 되겠죠. 8을 0.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0.2로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나 물어볼 줄 알았다. 평균 힘의 크기는 40이죠. 다시 할게요. 자, 속도의 변화가 4고요. 질량이 2예요.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8이 된다고요. 8이 되는데 이게 충격량이잖아요. 근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라고요? 0.2초 걸렸어요. 0.2초 걸렸어요. 힘을 받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힘이 나오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동일한 멤버 AB를 출구 입구에 넣고 불어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자, FT 그래프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됐다? 얘는 빨대에 있고 얘는 입구에 뒀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출구에 있으니까 빨대가 굉장히 미는 시간이 작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는데 시간이 긴 친구가 여기가 Q가 될 거고 여기 시간 짧은 친구가 P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큰 Q가 멀리 날아가겠죠. 기억.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이다. 예, 맞습니다. 충격의 크기는 A가 작다. 면적이 작죠. 운동량 변화의 크기를 보면 처음 속도 0이었으니까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동일한 유리컵 A, B에서 같은 높이, 동일한 유리컵,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속도도 같고 질량도 같으니까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는 당연히 같을 거고 부딪힌 다음에 둘 다 정지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같고 가속도 같고 중력 같고 그리고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 같고 부딪힌 후의 속도가 0으로서 같을 테니까 운동량 변화, 속도 변화가 같을 테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세 글자로 충격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FT 그래프에서 면적을 뜻하잖아요. 근데 푹신한 데는 시간이 긴 대신 힘이 작고 시멘트 바닥은 시간이 짧은 대신 힘이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S1과 SA와 SB는 같고요.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데 힘의 크기는 A가 크겠죠. 그래서 이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인데 운동량 변화에 같은 거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실력 업 문제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